트로트 서바이벌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슈퍼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거론되며 빈에서 대세론을 형성했던 구도를 일순간에 잠재울 강력한 다크호스가 등장했기 때문이죠. 바로 현역가왕 시즌1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10대 트로트 신드롬을 일으킨 김다현의 친언니 진솔이입니다. 단순한 누구의 언니라는 수식어를 넘어 국악을 전공한 수제 진솔이의 현역가왕 3전격 등판은 단순한 참가자 추가 소식이 아닙니다. 이는 김봉곤, 훈장 가문의 재정적 배경, K-트로트 산업의 구조적 민낯, 그리고 10대 트로트 왕좌를 둘러싼 치열한 권력 다툼이 한데 얽힌 충격적인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솔이가 보유한 가족 프리미엄과 판소리 기반의 호소력을 들어 당장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점쳐지던 빈에서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26억 원의 빚더미 위에서 탄생한 청학동 가문의 치밀한 승부수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진솔이의 등장은 단순한 음악적 도전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작전으로 해석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9월에야 본명 김도현 대신 진솔이라는 예명으로 활동명을 변경했으며 동시에 트로트 정규 앨범 와를 12곡이라는 파격적인 볼륨으로 발표했습니다. 국악계에서 명성을 쌓아온 재원이 앨범을 내자마자 곧바로 가장 치열한 서바이벌 무대에 뛰어든 이 초고속 트로트 최적화 과정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역가왕 3의 현역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철저한 사전 기획이었음을 명백히 방증합니다. 보통의 경우 서바이벌 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싱글 앨범 한두 곡을 발표하는 최소한의 움직임만 가져가는 것이 업계의 통례입니다. 하지만 진솔이 측은 12곡 전곡이 신곡으로 채워진 정규 앨범이라는 신인에게는 이례적이고도 압도적인 물량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역 타이틀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솔이의 음악적 깊이와 잠재력을 단시간 내에 대중과 심사위원들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컨설팅 전문가 A씨는 일반적인 신인 가수가 정규 앨범을 내고 활동 기반을 다지는 데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진솔이 측의 이번 움직임은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을 목표로 기획된 특공대식 데뷔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속도전은 김봉곤 가문 특유의 강력한 실행력과 목표 달성을 향한 타협 없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예명 변경 시점과 앨범 발매일, 그리고 프로그램의 출연 확정 사이의 간극이 극도로 좁다는 점은 제작진과의 출연 논의가 앨범 발매 시점 이전에 이미 구체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 음악산업 분석가 B씨는 트로트 서바이벌 참가자 선정 과정에서 화제성과 잠재적 스토리텔링은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며 진솔이처럼 김다현 언니 타이틀과 26억 부채 서사를 동시에 갖춘 인물을 급박하게 투입한 것은 제작진이 빈에서 독주 체제를 흔들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필요했음을 반증한다고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진솔이의 정규 앨범 우화의 수록곡들은 그녀가 국악으로 다져온 발성법과 감정선을 트로트의 서정성과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로트 모방이 아닌 판소리 트로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12곡의 트랙들이 현역가왕 3의 경연 무대를 위한 치밀한 선곡 레퍼토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뷔와 동시에 서바이벌에 참전하는 이 전례 없는 행보는 진솔이에게 이미 승리해야만 하는 막대한 숙제를 안겨주며 프로그램의 흥행과 논란을 동시에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첫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한 가문의 운명이 걸린 전략 발표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초반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모든 초고속 최적화 전략은 거센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은 이미 완성된 전략의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솔이 출연에 가장 민감하고 충격적인 배경은 김봉곤 훈장 가문을 둘러싼 26억 원의 거대한 부채 그림자입니다. 김봉곤 씨가 무리하게
서당을 확장하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이부채는 당시 트렌드 변화를 간과한 시대착오적 판단의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통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26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는 명백한 사업 실패였으며, 이 금액은 일반 서민의 평생 소득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 늪에서 첫째 딸 김다현은 이미 어린 나이부터 효녀가장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더욱이 김다현의 수입 배분 구조가 부모님 7대 김다현 3이라는 사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의 윤리적 논란은 극대화되었습니다. 부모 측은 회사가 다현의 가수 활동을 케어하는 데 70%의 수익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노동력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이라는 비판을 야기했습니다. 연예계 계약 전문가 C씨는 업계 표준으로 볼 때 미성년자의 수익이 소속사 명목의 부모에게 70% 가까이 배분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이는 사실상 가족회사라는 미명하에 빚 청산을 위한 자금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불씨가 채 꺼지기도 전에 둘째 딸인 진솔이마저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높은 트로트 전선에 투입된 것은 가문의 재정적 위기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며 부채 해결을 위한 시간 싸움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지표입니다. 진솔이의 트로트 전향이 개인의 순수한 열정만으로 포장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음악적 도전이 아니라 26억 빚을 청산하기 위한 가족 단위의 생존 프로젝트라는 냉정한 시선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진솔이가 무대 위에서 흘릴 땀방울이 곧 아버지의 빚을 갚는 무게로 치환된다는 대중의 인식은 그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중이 진솔이의 무대를 음악이 아닌 재정적 서사로 바라볼 위험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녀가 서바이벌에서 탈락하거나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둘 경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 가문의 재정 상황과 김봉곤 씨의 판단에 대한 대중의 거센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적 절박함이 동기가 되었을 때 진솔이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가족의 대리인으로서 서바이벌에 임하게 되며, 이는 그녀의 무대 몰입도를 높이는 동시에 탈락 시가 해질 대중과 가문의 압박이 상상 이상일 것임을 예고합니다. 결과적으로 진솔이의 참전은 K-트로트 서바이벌 역사상 가장 무거운 경제적 사명감을 짊어진 도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진솔이의 합류는 현역가왕 3의 서바이벌 구도를 완전히 재편하는 핵폭탄급 사건입니다. 기존에 이미 강력한 팬덤과 실력을 겸비한 빈에서와 시원한 폭포수 고음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이수연이 10대 라인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김다현 언니라는 강력한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진솔이가 참전하면서 이른바 트로트 트리플 스레트 10대 라이벌 구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는 트로트 서바이벌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세거두 간의 치열한 세대 전쟁을 예고합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젊은 참가자들의 신선한 활약과 성장 서사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 트로트 서바이벌에서 10대 참가자들이 활약한 클립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성인 참가자 클립 대비 50% 이상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10대들의 활약이 프로그램의 바이럴과 대중적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에서 그녀의 강점은 섬세한 감성 표현력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서정성을 소화해내는 능력은 중장년층 팬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진솔이가 국악의 한을 기반으로 한 정통적인 호소력을 무기로 내세울 때 빈에서의 감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정으로 비춰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진솔이의 국악 창법은 트로트의 근간인 꺾기와 에이블비의 정서를 훨씬 더 농밀하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수연은 시원한 폭포수 고음과 정확한 테크닉으로 무대를 압도합니다. 그녀의 스타일은 젊은 시청자층에게 사이다 같은 쾌감을 선사하며 높은 마스터 점수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트로트는
단순히 고음이나 기교로 승부하는 장르가 아닙니다. 판소리 전공자인 진소리는 테크닉을 넘어선 타고난 발성이라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수연의 기교적인 완성도를 정통성이라는 무기로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경연이 진행될수록 기술보다 정서적 전달력이 중시되는 후반 라운드에서는 진소리가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진소리는 정통 국악으로 다져진 기본기를 통해 다른 10대들에게는 없는 깊이와 호소력을 무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는 빈에서가 가진 섬세한 감성이나 이수연의 폭발적인 성량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유니크함입니다. 판소리 특유의 강한 내공은 트로트의 기교적 완성도를 넘어선 정서적 전달력을 무기로 삼을 수 있어 10대 라인업 중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감성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트로트 트리플 스레트의 완성은 비단 10대 참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주축이 되어야 할 성인 현역 참가자들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압박과 전략적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미 3명의 10대 재원이 모든 미디어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성인 참가자들의 기사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역 가수 D씨의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방송 초반부터 화제성이 10대 라인에 집중되면서 성인 현역들은 경연 외적인 스토리텔링이나 차별화 전략을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토로합니다. 이는 성인 현역들이 생존을 위해 더욱 자국적이거나 파격적인 무대를 선택하게 만드는 도박수를 강요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전체의 경쟁 과열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3명의 걸출한 10대 재원이 펼칠 왕좌의 게임은 성인 현역들의 경쟁을 압도하며 프로그램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자리 잡을 것이 분명하며 그 중심에는 충격의 다크호스 진소리가 서서 빈에서의 독주 체제에 가장 큰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에 재학 중이며 4살 때부터 판소리를 익힌 정통 소리꾼 진소리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배경은 개인적인 음악적 선호를 넘어 현재 국악계가 처한 냉정한 경제 논리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판소리만으로는 대중적 인지도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국악계는 구조적으로 소수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사업 지원에 의존하는 비영리적 생태계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진소리처럼 20대 초반의 젊은 아티스트가 전업예술가로서 생계를 유지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국악 평론가는 국악 연주자들이 한 달에 무대에 설 기회는 손에 꼽으며 그마저도 출연료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진소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국악 인재들이 생존을 위해 장르를 포기하고 K-트로트라는 황구말을 낳는 거위로 발길을 돌리도록 강요하는 한국 음악 시장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통 음악 관계자 B씨는 진소리처럼 우수한 재원이 트로트로 옮겨가는 현상은 국악계에선 이미 오래된 패턴이라며 트로트가 국악의 호소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해 대중화할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진소리는 맑고 호소력 짙은 가창력으로 평가받는데 이 목소리는 오랜 판소리 수련을 통해 완성된 타고난 무기입니다. 특히 판소리 발성법의 핵심인 통성과 수리성은 트로트 특유의 애환을 표현하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깊이를 제공합니다. 판소리는 인간의 희로애락, 그 중에서도 한이 정서를 가장 극대화하는 예술이며 트로트의 주요 감정선인 비애와 서정은 이 판소리의 한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진소리는 단순한 모창이 아닌 한이 서사를 소리에 담아내는 국악적 근육을 가지고 있어 빈에서가 아무리 감성적으로 노래해도 도달하기 힘든 근본적인 슬픔의 영역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무대가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것을 넘어 국악의 깊은 한과 서사를 담아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의미이며 이는 다른 참가자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정체성을 형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K-트로트가 K-컬처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모든 장르의 재능을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충격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진솔이의 트로트 전향이 국악을 대중에게 노출시키는 순기능을 한다고 평가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순수 예술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녀의 트로트 무대는 대중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재능과 정통성이 상업적 성공이라는 목적, 그리고 가문의 비청산이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 희생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씁쓸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솔이의 사례는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전공을 포기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한국 문화예술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솔이의 무대는 실력을 넘어 순수 예술과 상업주의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서사를 담고 있어 대중의 감정선을 더욱 자극할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진솔이는 등장만으로 이미 다른 참가자들이 수년간 쌓아 올릴 인지도를 단숨에 확보했습니다. 바로 현역가왕 시즌1 김다현의 친언니이자 청학동 훈장 김봉곤이 둘째 딸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프리미엄 덕분입니다. 이 가족 브랜드는 그녀에게 즉시 수많은 언론의 관심을 쏟아내게 하고, 기존 김다현 팬덤의 화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한 언론사 분석 결과 진솔이의 출연 확정 기사는 경쟁 참가자들의 출연 소식보다 평균 3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리미엄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가족 전체의 재정적 행보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워낙 비판적인 상황이라 진솔이의 사소한 실수나 행동 하나하나가 곧바로 가족 사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김봉곤 훈장의 26억비 관련 해명이나 7대3 수익 배분 논란은 이미 대중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강력하게 씌워놓았습니다. 진솔이가 이 프레임을 깨고 오직 자신의 실력과 매력만으로 대중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그녀의 서바이벌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가문의 후광이라는 든든한 배경과 가족의 논란이라는 무거운 짐을 동시에 짊어지고 위태로운 첫걸음을 떼고 있으며, 대중은 그 두 개의 잣대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진솔이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가문의 명예와 경제적 부담을 모두 짊어진 한 젊은 소리꾼의 위태로운 운명 개척기가 될 전망입니다.